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옛 성터만이 텔로 남아있는 더베. 그리고 더베를 지나 이고니온 인근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보다도 5,000년 이전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2012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신석기 시대의 도시 유적 차탈 회이크까지.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까지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를 따라서 우리는 이 더베와 차탈 회구 루스트라까지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 고대 갈라디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다소에서 떠나서 드디어 이 갈라디아 남부에 쫙 트인 지역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고대의 더베 지역이 되겠고요. 이 더베에서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까지 갔던 길인데, 이 오늘날에는 해발 1800고지 이상으로 고대의 아주 높은 아나톨리아 지역 고원지대이고요. 자, 방금 전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더베라고 여겨지는 장소를 가보시게 되겠고요. 하나같이 로마 시대 때 더베, 루스트라 또 이고니온은 굉장히 대평원지대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성읍 더베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역시 농경문화고요. 무엇보다도 이 로마 시대 때 이후에 기능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자그마한 농촌 마을에 불과하고요. 그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거대했던 성은 하나의 거대한 텔 언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어쨌든 로마 시대 때의 도시의 흥망성쇠하고 오늘날에는 다른데, 오늘날에는 아주 전형적인 거대한 평원을 끼고 있는 이제 소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날에 가시게 되면은 뭐 여전히 이 농촌에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현대식 건물도 있지만은 이제 흙으로 부어 만든 집과, 특히 요것은 이제 화덕이네요. 더베는 자그마한 농촌 마을이면서 이렇게 보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빵 굽는 화덕입니다. 화덕. 예, 집을 놓은 진흙을 개서 이렇게 만들고, 또 보면 이 벽돌, 이거 보시죠, 벽돌. 이 벽돌도 이렇게 이제 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서 그 겉에 회반죽처럼 진흙을 발라서 만든 집. 아주 역사적인 건물의 한 형태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빵을 더 이상 이런 데서 굽질 않지만 옛 더베의 마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벽돌을 원형으로 이렇게 둥근 지붕처럼 만들어 쌓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 이런 이고니온 지역에는 이제 고대의 농촌 대대로 내려와 사는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곳에 이제 루스트라의 수도 중심 역할을 했던 저 텔, 아마 저것이 이제 루스트라 이제 더베의 성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로마의 고대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더베, 오늘날의 더베는 이렇게 완전히 도시가 사라지고 옛 성터만이 저렇게 고고학적 텔로 남아 있습니다. 더베의 오늘날의 모습을 찾습니다. 케르티 휘크라고 하는 케르티 휘크, 또 이제 이고니온 근처의 차탈 회이크에서 고대의 이제 도시 흔적들을 보는데, 바로 이곳이 텔 언덕에 이제 일부 고고학 서베이를 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지금 그 뒤로 옆으로 너머로 보시는 아주 굉장히 큰 농경지이고요. 이제 한번 올라가 봤지요. 이렇게 옛 도시의 흔적들을 간직한 채 로마 시대 때 그 유명했던 더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에 이렇게 루트를 따라가면서 옛
더베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제 루스트라, 더베에서 마지막 종착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오히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녀서 이곳 더베를 도착해서 계속해서 이제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전도 루트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달리면서 이 지역을 이제 오늘날이나 고대나 거대한 농경지였던 것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가는 중간에 이제 소마을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풍요로운 이 식량, 이 곡물이 나는 곳이지요. 역시 밀을 재배해서 이제 빵을 만들어 팔고, 빵에 다양한 고기를 이래 넣은 치즈나 갖은 양념을 통해서 또 맛있는 이곳만의 이제 피자와 같은 빵을 또 굽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 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춥고 우리는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컵라면도 먹고 현지에 아주 전형적인 김치까지. 네. 워낙 이제 거대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 음식들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다양하게 해결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루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또 로마행까지 거쳐서 정말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체력과 또 다양한 이제 컵라면은 건더기도 중요하지만 국물 맛이 사실 몸을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 더베를 지나서 루스트라,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정말 이 거대한 농지가 남긴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는데,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는데 바로 차탈 휘크라고 하는 정말 아주 역사적으로 유네스코에 이미 지정된 지금부터 9,000에서 7,000년 전, 즉 신석기 시대 때 이미 도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이 획기적인 고고학 장소가 차탈 휘크.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갈라디아 지역, 남갈라디아의 더베와 루스트라 또 이고니온 지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것은 세계사적 인류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조그만 언덕 위에 주요 고고학 발굴 장소는 이제 사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문명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를 떠올리지만요, 이미 수메르보다도 6,000년 전에 이러한 집을 지은 도시 공동체를 이룬 그 시작이 차탈 휘크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이고니온 인근에 이런 마을이 시작됐습니다. 네, 요 입구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원래 입구는 지붕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의 벽면에 회치를 한 다음에 이러한 그림들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이야, 이게 실제 이곳에서 발굴된 것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 상상할 수 없어요. 11,000년 전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벽에 이렇게 벽화까지 그려서 집을 꾸미고, 이렇게 황소의 뿔 흔적도 있고, 이건 여기 이제 창고, 창고와 화덕까지 있습니다. 창고가 있고, 야, 이렇게 빵을 긁는 화덕, 이게 난로인 셈이에요, 난로. 여기엔 나무, 땔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야, 좀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문명의 발원지. 그리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와. 이것도 이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는,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추우니까 움막 자체가 되고, 이거 보세요.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 자체가 엄청난 대평원입니다. 통상 이 차탈회크는 이제 여리고와 같은 시기에 이미 도시 공동체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9,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 때의 도시 공동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발굴을 통해서 모델로 이렇게 만든 곳이 있는데 아마 이곳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수메르보다도 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약 만여 명 가까이 살았던 도시 공동체를 이룬 아주 문명의 아주 가장 초창기의 도시가 바로 가죽을 예, 이미 일상생활에 가죽 옷으로 이미 활용을 해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집안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특히 머리는 잘라서 바구니에 담아 방바닥에 묻었던 이렇게 아주 초기에 그런 매장 문화. 그러니까 따로 무덤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집 방바닥에 이렇게 매장을 했던 9,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집을 짓고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이루었던 도시의 근원이 된 모델이 바로 이곳 차탈회크에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 사람이 죽으면 부모님이 죽으면은 그 집 방에 이렇게 묻는다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무덤을 방 안에 만들어 놨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 벽화를 그려놨어요. 새를 특징적으로 그려놓고 사람의 목이 없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사람을 집안에 매장하면서 목은 잘라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함으로써 늘 같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듯하고요. 이렇게 실제 리모델링은 오리지널의 모습을 그대로 땄죠. 이렇게 아주 이보다 더 앞선 도시 문화가 없습니다. 수메르보다도 5,000년 이전에 이미 이러한 도시 형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터키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보다 5,000년 이전에 이미 이러한 도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문명의 발원지가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 성경의 이고니온과 더베 사이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를 따라가면서 중요한 고대에는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몸집이 크고 다리가 작으니까 밑에는 좁고 위는 이렇게. 네. 실제로 이제 메인 문은 이렇게 벽이 아니고 지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벽에 이렇게 벽화를 그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큰 황소가 그려져 있고 아주 신비한 모습의 다양한 제스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7,000년 전, 9,000년 전에 놀랍다. 이렇게 절구, 곡식을 받는 절구, 또 이렇게 빗자루도 보이고요. 그리고 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덕. 그러니까 늘 이 불을 피워서 음식도 하면서 집안의 운기를. 이야, 이게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가옥 구조를 가진 삶을,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2년도에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된 차탈회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모델 하우스를 만든 것을 근본으로 했던 이제 본격적인 발굴지로 가 보시면 오늘날 이렇게 이제 큰 건물 비닐 하우스처럼 보존을 하고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했던 역사적인 현장을 보십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다시 쓰게 한 터키 이고니온 인근 차탈회크에 지금부터 9,000년 전 도시 형태를 가진 발굴 현장입니다.
정말 이 현장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성지의 여리고와 같은 시대 때에 존재했던 도시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도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방바닥 밑에 무덤을 만들었고요. 문은 지금 보시는 대로 지붕을 통해서 나왔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아주 이곳에 나온 낚시 이 바늘이라든지 이 황소의 그림이라든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 공동체를 이루었었고요. 청동기 직전에 이 문명이 사라지면서 이제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마치 여리고의 진흙으로 만든 도시를 보는 듯합니다. 이제 워낙 진흙이 많기 때문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건물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집 안에 방바닥 밑에 무덤을 만들었고, 아주 획기적인 이제 인류가 다시 주목해야 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 이고니온과 더베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국에도 이러한 문명의 새로운 역사가 조명이 되면서 아주 수정된 인류의 역사를 바로 이곳 우리가 인류의 문명사를 공부할 때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땅을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1958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처음 이것이 발견된 이후 수십 년간의 발굴을 거쳐서 결국 2012년에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했던 수메르 문명보다 5,000년 전 이전에 이미 이러한 도시 공동체를 이룬 문명의 발원지가 바로 이 터키 아나톨리아 땅 이고니온, 오늘날의 꼬냐 인근에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나톨리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는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량이라는 의미에서 인류의 최초의 발달된 문명이 발생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집중적으로 전도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더베에 이르는 인근 지역에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도시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그 현장이 이렇게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의 이제 동양과 서양을 나누지만 중양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대에 이렇게 일찍이 발달되었던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자, 이 거대한 곳이 바로 아나톨리아의 이고니온 평야, 또 루스트라 평야, 더베 평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저쪽 이제 더베에서 이렇게 루스트라 쪽으로 오는 길을 보고 계시고, 이 길은 이미 로마 시대 때에 잘 닦인 길이었죠. 이 도시와 도시 간에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를 계속 만들면서 더 빠른 도시 간의 이동을 돕고 있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오리지널 걸었던 이 옛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울이 걸었을 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대평원을 가로질러 더베로 향했을 사도 바울, 그리고 다시 길을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루스트라, 이고니온이 나옵니다. 네, 아주 역사적인 로마의 길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바로 로마 시대 때의 오리지널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워낙 이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동하는 로마 군사들과 또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정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마다 샘이 나면 그 샘을 관리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로만 로드의 아주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 길의 그 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보시죠. 이 건축의 양식이나 이 스킬이 일반 농민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 로마의 그러한
마시는 곳 자체가 또 하나의 건축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더베와 루스트라를 잇는 중간에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을 지금 만났어요. 정말 이 길을 지나던 사도 바울이 이 더위와 목마름에 물을 마시고 갔을 정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스테이션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로마식 건축물이 남아 있지만 지금도 일정 간격으로 현대에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이렇게 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향하는 길에 있고요. 이렇게 산을 넘고 평야를 가로질러 존재했던 사도 바울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저 끝 어간에 이제 루스트라를 향해 가고요. 또 이렇게 큰 길가에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고대의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이 아주 오래된 고대의 마을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가 바로 고대의 공동묘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무덤에 장식했던 이런 비석과 건축물들이 정말 비바람에 닳고 닳아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러한 장소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을 오래된 묘지를 보시게 되겠고요.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의 석조 건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또 이렇게 현대에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서 언제든지 지나던 사람들이, 또 지나던 양과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물 저장고를 보면서 실제 있었던 로마 시대 때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 따라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더베를 지나서 루스트라에 다가오게 되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고고학적 태를 오늘날의 이제 고대의 루스트라로 보고 있고, 실제 이곳에서 발견된 한 석비에는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제 루스트라의 추종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고학적 태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쭉쭉 이렇게 루스트라 지역을 지나면서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렇게 루스트라에 돌로 만든 교회가 있는 또 루스트라의 교회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제 루스트라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의 이 기독교의 핍박과 탄압이 올 때에 이 산지로 들어와 바위를 파서 집과 교회를 만들며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의 이제 작은 농촌 마을로 또 그러면서도 오래된 도시임을 보여주는 이렇게 오늘날의 루스트라의 여러 농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이렇게 루스트라 지역을 소개를 합니다.